근데 이제 최근에 여당과 협상을 주도할 자유한국당의 이제 신임 원내대표단이 어제 출범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심재철 중진위원 5선, 김재원 신임 정책위장 3선, 5 더하기 3 하니까 8선. 그렇죠. 이 8선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주목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 이거는 만약에 통과가 되면 본인들의 어떤 향후 국회 입지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당 야당 관련 수사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될 거다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결사 저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좀 투쟁력과 경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이제 최근에 그 황교안 대표가 주도한 게 초재선 바람이었습니다. 예. 당직들을 다 초재선으로 이제 깔았고 3선 이상은 용퇴할 준비를 하라 이런 말들이 오던 마당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때는 선수가 좀 더 높아야 된다. 예. 이런 그런 의식들이 좀 있었고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지나치게 친황 체제로 지금 흐르는 그런 당 움직임에 의원들이 상당 부분은 좀 제동을 걸었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다선을 뽑았다는 의미가 두 가지 해석되는 거죠. 대여 투쟁에서의 어떤 능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황 체제에 대한 일종의 제동. 이제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나 막상 실제로 나온 투표 결과를 봤을 때는 꼭 그런 해석이 들어면 앞에 거는 되게 맞습니다. 근데 뒤에 거 친황 체제 제동을 걸었다는 거는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다. 볼 수만은 없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보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 투표 앞두고요. 그 정견 발표를 하면서 그 당내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선수 그러니까 다선 몇 선을 했느냐 선수라든지 지역을 가지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황 대표한테 직언을 하겠다 바로 코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다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선의 그 5선의 다선과 3선의 정책위 그렇죠. 의장이 원내대표 날 포진하게 되면은 예. 내가 여러분들 중진 의원들 당 쇄신해서 뭐 쓸려 나가는 건 맞겠어요. 네. 그러면서 중진들의 어떤 지지세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이죠. 그러니까 우리 강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 건 명분을 말씀하신 거고 네. 이제부터 저는 실리를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저는 김성동 의원은 안 될 거라고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선이 원내대표를 한 경우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선동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게 되면 그건 뭐 대여 협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인영 원내대표 3선이잖아요. 그래서 야당은 3선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높은 선수를 하는 것이 예. 관례이기 때문에 뭐 저는 안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3선 이상 용퇴하라고 하는 황 대표 주변에 누군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예.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계속 정치를 할 우리 정치를 바꿀 뭔가 입법할 상상력이 있는 사람은 하는 거고 예. 입법할 상상력도 정치를 바꿀 상상력도 없는 분은 초선이라도 그만둬야 되는 거다.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재철 의원이 5선이잖아요. 네. 그럼 다음에 6선입니다. 당선되면. 네. 그다음에 그런데 지금 자꾸 초재선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고 그리고 3선 이상은 그만둬라 이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 네. 당의 중진 의원들이 불안감이 증폭된 거죠. 예. 당연히. 그러다 보니 지켜줄 것 같은 김재원 의원, 심재철 의원보다는 예. 김재원 의원에게 표가 몰린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게 전략으로 보면 심재철 의원의 전략이 유효했던 거죠. 예. 예, 최 의원의 분석대로 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약간 좀 위축되어 있고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 뭐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는데 예.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이제 계파가 선명하게 구별이 된 겁니다. 우선 심재철 김재원조가 52표를 얻는데 이것은 1차 투표에서 얻은 39표에다가 역시 같은 친박 계열로 분류된 유기준 후보가 네. 얻은 10표를 얻어서 거기다가 이제 그 나머지 두 후보에서 각각 한 표씩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보면 유기준 후보한테 간 표는 이제 친박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심재철 김재원 조가 얻은 39표도 이건 김재원 후보 때문에 친박 계열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네. 따라서 이 둘을 합쳐서 보면 되게 52표가 나온 겁니다. 여기다가요. 그래서 52표는 일단 친박계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김선동, 김종석 조가 1차에서 28, 2차에서 27 거의 변동 없이 27표 정도 얻었는데 네. 이것이 바로 초재선들이고요. 초재선이고 이분들이 이제 친황, 황심을 업었다라고 주장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표도 27표인데 이분들까지도 큰 틀에서 보면 친황, 친박 계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초재선들은 대개 또 2012, 2016년 총선에서 박근혜 공천으로 됐기 때문에 이 52 더하기 27하면 거의 80표, 알겠습니다. 79표가 다 친박 계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황 대표가 속으로 되게 좋아했을 거라고 봐요. 자기를 직접 대놓고 밀었던 친황계 이 김선동 후보가 27표를 얻었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은 자기하고 굉장히 측근인 김재원 후보가 정책위 의장으로 간 이 심재철 김재원 조가 52표나 얻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80표가 다 자기 거다. 한번 이렇게 볼 겁니다. 한번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 거는 참 비박계입니다. 결국 알겠습니다. 27표밖에 얻지 못해서 이번에 굉장히 스타일을 구겼습니다. 알겠습니다.